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10월 30일 밤 9시입니다. 전직 외교관, 대부분이 전직 대사입니다만 외교관 모임이 문재인 정권의 국가안보 유린 행위를 탄핵한다라는 아주 강경한 성명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모임은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입니다. 이재춘 주 러시아 대사, 김서구 전 통일부 차관, 박동순 전 이스라엘 대사 등 이런 분들이 이 성명에 참여를 했습니다. 조원일 전 베트남 대사, 공선섭, 권영진, 김명기, 김옥주, 김중근, 김춘경, 도영석, 변성국, 이석조, 임대용, 장기호, 정동일, 정순석, 정영채, 정진호, 최원남, 최병구, 최승호, 홍성목. 외교관들은 말을 좀 신중하게 하고 완곡하게 표현하는 분들인데 이 연설문은 다릅니다. 전번에 소개해드렸던 성우의 연설문보다도 훨씬 더 직설적입니다. 직설적이고 어떤 언론 사설보다도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한 공직자 모임에서 나온 가장 강경하고 엄중한 책임 추궁이란 느낌이 듭니다. 이 글을 읽어보면 아주 잘 쓴 글이고 잘 망라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소개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군요.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 쓴 이 글은 기록에 남을 만합니다. 이 글을 읽으면 총체적 정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점이 헌법에 위반되느냐, 어떤 점이 국가 이익을 해치느냐, 어떤 점이 한미동맹에 타격을 주느냐 하는 것을 이 전문가 집단이 잘 정리를 했고, 여기서는 나중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이런 안보 파괴 행위에 대해서 공무원이 저항을 하지 않느냐,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시국선언. 문재인 정권의 국가안보 유린 행위를 탄핵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월 23일 국무회의에서 9.19 평양 공동선언과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합의서를 비준했다.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은 대한민국 헌법 정신과 그 기본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절차적으로도 위헌이며, 이 비준은 국민과 국회를 무시한 명백한 독단적 독재적 결정이다. 문 대통령은 제12차 아시아 유럽 정상회의 아셈 참석 등 8일간의 유럽 순방을 마치고 10월 21일 귀국한 후 그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가 유럽 정상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다고 하여 현지 반응과 크게 괴리된 발언을 함으로써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이번 순방 중 문 대통령은 주요국 정상을 만날 때마다 대북 제재 완화를 설득하려 했으나 성과가 없었다. 이와 반대로 주요국 정상과 51개국 정상이 모인 아셈은 북한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CVID 과정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를 엄격히 준수할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아셈은 핵무기뿐 아니라 생화학 무기,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폐기를 북한에 촉구하는 한편 북한 정권의 인민에 대한 인권 탄압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하였다. 이로써 유럽을 통해 대북 제재를 약화시키고자 했던
문 대통령의 김정은 추종 외교는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의구심을 불러일으켰다. 문재인 외교를 김정은 추종 외교라고 외교관 출신들이 붙였습니다. 북한 정권이 비핵화를 위한 실효적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는 상황 하에서 제재 완화를 추진하는 것은 북한의 비핵화에 역행하면서 북한의 핵 보유를 돕는 이적행위다. 대통령의 행위를 이적행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이 절대 다수의 정상국가 대열에서 이탈하여 국제 강행 규범인 유엔 안보리의 북한 제재 결의를 무력화시키면서 유엔 참정국 전체와 대한민국을 대표하여 정전협정 당사국이 된 미국과 참정국 입장을 무시하고 NLL 주변 환경 변경 조치 등 불량국가 북한을 돕는 처사는 대한민국을 국제사회 최고 규범을 무시하는 국가 중 하나로 만들면서 국격을 크게 추락시키는 결과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현 정부의 관료 집단은 국가 전망에 관련된 위헌적 정책 결정에도 저항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후세들에게 부끄러운 행동이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에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이려고 노력했고 작금의 상황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전직 외교관들은 문재인 정권의 외교와 국가안보에 대한 위험한 행위가 나라의 근본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우려하는 한편 이러한 외교적 자해 행위를 지속할 경우 심각한 국민적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하면서 아래와 같이 촉구한다. 국민 저항에 부딪히겠다고 경고를 하면서 관료 집단이 저항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외교관 출신 성명은 이렇게 계속됩니다. 1. 판문점 선언과 평양 공동선언을 폐기하라. 김정은은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일주일 전인 4월 20일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무기는 만능의 보검이며 후손 만대까지 우리를 지켜줄 확고한 담보라고 강변하였다. 북한의 이러한 대외 발표는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인정받은 후 비핵화 협상에 임하겠다는 의도를 전 세계에 공표한 것과 다름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권은 4.27 판문점 선언과 9.19 평양 공동선언을 통해 북한의 위장 평화 전술에 장단을 맞추고 나아가 우리 국민의 안보의식을 허물고 있다. 판문점 선언에서 규정한 종전선언은 6.25 전쟁이 유엔 안보리 결의 제82호에서 밝힌 바와 같이 북한의 남침에 의해서 발생한 것임을 북한이 명백히 시인하고 전쟁 도발의 책임 문제와 재발 방지 문제, 아울러 존재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국군 포로와 납북된 민간인들의 송환 문제 등을 우선적으로 해결한 후에 해야 한다. 미국은 유엔 회원국을 대표한 휴전협정 서명 주체이므로 종전선언을 추진하려면 미국과 협의하고 미국의 동의를 얻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조치가 선행되지 않는 종전선언은 유엔 회원국의 집단 안전보장 권능에 도전하는 행위이며 나아가 한미동맹 파기를 획책하여 온 북한 정권의 음모에 동조하는 이적행위다. 여기 또 이적행위란 말이 나왔습니다. 참으로 이 선언문은 강경합니다.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적행위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남북 군사 합의서를 폐기하라. 평양 공동선언의 부속 합의서로 채택한 판문점 선언 군사 분야 이행 합의서는 유엔군 사령부의 권능을 무시한 일방적 조치일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 주권을 포기하는 반헌법적인 행위로서 우리 국군의 군사 방어 능력을 의도적으로 약화시키는 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이에 우리는 남북 군사 분야 합의서에 대한 10월 18일 성우회의 입장을 지지한다. 특히 서해 북방 한계선 NLL 주변 환경 변경과 관련하여 유엔 사령관이 획정한 NLL 관련 사항은 유엔 사령부와의 사전 협의와
합의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동지역 분쟁 고조 위험과 수도권 지역에 대한 안보 취약성 확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며 이의 변경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한미동맹을 흔드는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일 안보협력체제를 강화하라. 민족 공동체라는 미명하에 한미동맹을 파기하게 되면 우리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적이 되어 국제사회의 엄중한 제재를 자초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비핵화에 앞서 대북제재를 완화하자는 문재인 정권의 주장은 핵포기 이전 대북제재 완화는 없다라는 국제사회의 폭넓은 지지를 받은 유엔 결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미북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방해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권은 지난 1년 반 동안 사드 배치 지연, 미국의 미사일 방어체제 불참, 북한 비핵화에 앞선 대북제재 완화 주장 등 한미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와 행동을 취함으로써 한국 정부의 진정한 의도에 대해 미국 국민과 정부의 의혹을 키워왔다. 한미동맹은 6.25 전쟁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 재발을 방지하고 우리 경제 발전의 밑바탕이 되어 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임으로써 한미 양국이 신뢰와 정책 공조 하에 한미동맹을 강화해 나갈 것을 촉구한다. 문재인 정권이 취하고 있는 반일 정책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안보와 성장 및 발전의 버팀목이 되어온 한미일 삼각협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북한 정권의 일관된 책략에 동조하는 것이다. 북핵 문제와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및 인권 존중과 법치주의라는 가치관을 공유하는 한미일 협력체제를 시급히 복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주 구구절절히 정확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 이 성명서는 하나의 교과서입니다. 이렇게 잘 정리된 문서가 처음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조갑제 닷컴에 실려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마지막 대목을 읽겠습니다. 4. 북한 인민을 참혹한 질곡에서 구하라. 현재 북한 인민은 수시로 집행되는 총살령의 공포에 떨면서 수십만 명이 정치범 수용소에 수용되어 짐승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현 시대 최악의 폭정에 시달리고 있다. 김씨 3대 세습 정권은 인간의 공포식물 악랄하게 이용한 폭압 정치를 통해 백성들의 인간다운 삶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 유엔 총회는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가장 책임 있는 자의 국제형사재판소 회부를 지난 사령관 안보리에 촉구함으로써 인권 유린에 대한 김정은의 책임을 명확히 하였다. 우리는 문재인 정권이 2016년 9월 발효된 북한 인권법에 따라 북한 인권재단을 조속히 활성화시키고 남북 대화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할 것을 촉구한다. 북측에 지속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비상한 관심을 가지는 것은 대한민국 헌법 수호자의 책무이다. 북한 3대 세습 정권은 지난 70년 동안 추호의 흔들림 없이 적화 통일 노선을 추구해왔다. 그들은 한반도가 노동당 기치 아래 하나의 정부로 통합될 때만이 평화가 온다는 일관된 거짓 선전으로 적화 통일의 목표를 버리지 않고 있다. 지난 9월 문재인 남측 대통령은 김정은과 희희낙낙하며 북한 노동당 중앙당사 벽면에 그려진 한반도 지도와 그 지도 상단에 위치한 노동당 기치를 배경으로 삼아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북한 노동당이 주도하는 연방제 통일을 지향한다는 이미지를 연상하게 만들었다. 현재 문재인 정권은 우리의 적대 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구축하려고 광분하고 있고 그 군대는 청와대의 눈치만 보고 있는 형국이다. 대한민국을 엄습하고 있는 이러한 위급한 안보 상황 아래
국익을 앙양하기 위해 평생을 바쳐온 우리 전직 외교관들은 위기에 처한 조국 수호를 위해 문재인 정권의 불순한 음모를 저지하고자 작은 힘이나마 보태며 함께 나아갈 것임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언한다. 2018년 10월 30일 공선섭, 권영진, 김서구, 김영기, 김옥주, 김중근, 김충경, 도영석, 박동순, 변성국, 이석조, 이재춘, 임대용, 장기호, 정동일, 정순석, 정영채, 정진호, 조원일, 최원암, 최병구, 최승호, 홍성목. 아주 등골이 서늘할 정도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서 이적 행위, 반헌법적 행위라고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집단이, 관료 집단이 이런 반헌법적이고 이적 행위에 저항 없이 끌려가는 데 대해서 개탄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행위를 중단하지 않으면 국민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영혼이 들어간 글입니다. 영혼 있는 공무원들이 쓴 글입니다. 이 글을 많이 확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젊은이들한테 프린트를 해서 읽어보라고 하십시오. 이런 글은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습니다. 이 글을 교과서로 해가지고 문재인 정권의 위험천만한 반헌법적, 반국가적, 반국익적 김정은 추종 외교, 김정은 추종 안보 정책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 그래야 국민들이 잠에서 깨어나도록 하는 결정적 문서로 만들 책임은 나라사랑 전직 외교관 모임의 시국선언을 얼마나 널리 읽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애국은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애국은 지갑과 손발로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지갑과 손발로서 이 문서를 국민들에게 다 알려야 합니다. 우리 국민이면 이 글은 꼭 읽어야 할 글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좋은 글을 써주신 20여 명의 이 원로 외교관들에게, 전직 외교관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감사합니다.